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집합명사편 파트 2입니다. 파트 1에서 집합명사의 개념과 영어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고한 대로 집합명사에 대한 관사 적용 및 동사 사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명사의 관사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왜 영어 명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파트 3에서 명사에 대한 무관사 적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동사형 명사와 집합명사일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사와 관련하여 집합명사는 무관사가 원칙입니다. 무관사인 이유에 대해서는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합명사는 무관사이다 라는 것은 원칙일 뿐이고 단어에 따라 정관사 더나 집합적 복수 s가 적용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집합명사에 사용된 정관사 더나 집합적 복수 s가 의미 및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vegetables나 the forest처럼 항상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단어 자체에 처음부터 포함된 요소인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때 vegetables와 같은 집합명사에 적용된 s는 복수형 어미가 아니라 집합적 복수 s입니다. 그리고 모든 단어에 집합적 복수 s를 적용하면 집합체, 즉 집합명사를 만들 수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연히 모든 집합명사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정관사 더는 적용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정관사 더는 어떤 종류 명사에 대해서도 특정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무관사가 원칙인 furniture도 특정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the furniture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집합명사는 on과 같은 부정관사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집합명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적 특징은 집합명사는 결코 개별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 때문입니다. 즉 집합명사는 본질적으로 개별 개체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집단 또는 집합의 명칭이라는 집합명사의 정의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혹시 집합도 셀 수 있지 않느냐, 즉 집합의 가산성이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파트 1에서 사과나무 열매의 집합은 세상의 모든 사과가 한데 모여있는 집합을 의미하고 따라서 세상에는 사과를 온서로 하는 사과나무 열매의 집합은 단 한 개만 존재하게 된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패밀리, 오디언스, 커미티 등과 같은 패밀리형 집합명사가 아니라면 집합명사는 부정관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집합명사는 본질적으로 개별 개체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합명사는 on과 같은 부정관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원어민들의 머릿속에서 언어적 감각의 일부로 무의식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한 불가산 명사이지만 물질명사와 추상명사는 부정관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집합명사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의에 의해서 결코 부정관사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집합명사에 대해서는 부정관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훨씬 더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chair. They are pushing furniture into the house.
화면의 예문에서 체어에는 부정관사가 적용되었는데 퍼니처는 무관사입니다.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관사 적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원어민들도 설명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리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체어는 가산 명사이고 퍼니처는 불가산 명사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산 명사가 되고 불가산 명사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뚜렷한 이유가 없다. 이 내용은 퍼니처가 왜 집합명사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서적에서 집합명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위에 정리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고백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영어에서 집합명사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퍼니처는 하나의 종류가 아닌 다양한 종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어는 원소로서 바라보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집합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즉 원소로서는 이들을 명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집합으로 시각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말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영어의 집합명사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집합명사는 무관사가 원칙이고 이는 정의에 의해서 집합명사는 개별 개체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부정관사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B문장에서 society는 사회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말식으로 판단해 볼 경우 society는 보통 명사처럼 보입니다. 우리말 표현으로 하나의 사회, 두 개의 사회 등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산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에서 society는 일반적으로 화면의 예문과 같이 무관사입니다. 특히 society가 무관사인 것은 동일한 의미의 단어인 커뮤니티에는 부정관사가 흔히 적용된다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society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도 그리고 동일한 의미의 단어 community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무관사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이는 많은 경우 집합명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society는 사람의 집단을 의미하는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무관사인 것입니다. 다음 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예문에서 의회라는 의미의 컨그레스와 팔러먼트가 무관사입니다. 왜 무관사인지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하면 명사가 무관사인 경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집합명사 또는 동사형 명사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화면의 예문에서 컨그레스와 팔러먼트는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무관사인 것입니다. 예문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CD 문장은 심지어 문장의 의미까지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에는 부정관사를 사용하였고 시너리에는 부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은 무관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T의 시너리가 집합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두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어드바이스와 인포메이션은 무관사입니다.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집합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흔하지는 않지만 집합명사에도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부정관사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A chair is a furniture. 화면의 예문처럼 종류 가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정관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문장은 의자는 일종의 가구이다 라고 해석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어 가산성은 종류 가산성도 존재하고 종류 가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집합명사에도 부정관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밀리, 오디언스, 커미티 등과 같은 패밀리형 집합명사는 다수 집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두 가구, 세 가구라는 개념은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패밀리형 집합명사는 집단의 가산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amily is dining at a fast food restaurant. Those two families are seen as thieves. 이처럼 집단의 가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화면의 예문 A처럼 부정관사를 적용할 수도 있고 예문 B처럼 복수형도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집합명사의 동사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명사에 대한 동사 적용은 기본적으로 구조적 법칙 2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구조적 법칙 2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법칙 2는 영어 문장을 만듦에 있어서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와 동사 둘 중에서 어느 한쪽에만 s를 첨가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자면 구조적 법칙 2는 간단하지만 영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일일이 따질 필요 없이 여러 부분에서 동사 적용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 경험해 왔듯이 구조적 법칙 2를 알지 못하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합명사는 다소 복잡합니다. 먼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집합명사의 경우 구조적 법칙 2 예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합명사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동사의 적용도 일률적이지 않고 형태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합명사를 형태별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정리했듯이 무관사, 집합적 복수 S, 그리고 정관사 더의 세 가지입니다. 반복하면 집합명사는 무관사가 원칙이고 기본적으로 부정관사를 적용한 형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관사 형태의 집합명사에는 커미티, 크라우드, 패밀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합적 복수 S 형태의 집합명사에는 허브스, 베지터블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관사 더 형태의 집합명사에는 the police, the jury 등이 있습니다. 집합명사에 대한 동사 적용은 기본적으로 구조적 법칙 2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information, money 등과 같이 s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는 동사에 s가 존재해야 합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단수 동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herbs, vegetables 등과 같이 s가 존재하는 단어는 동사에 s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복수 동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리고 이전 영상인 왜 영어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인 경우 일반 동사에 s를 붙일까에서 정리했듯이 집합명사에는 구조적 법칙 2에 대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문법에서 집합명사는 일반적으로 패밀리형, 캐틀형, 퍼니처형, 더 폴리시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집합명사는 개체가 생물인 경우와 개체가 무생물인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형, 캐틀형, 더 폴리시형은 생물인 경우이고 퍼니처형은 무생물인 경우입니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집합명사와 관련해서는 군집명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집합명사 중에서
개별 개체가 생물인 경우에는 군진명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반드시 군진명사라는 것이 아니라 군진명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패밀리형, 캐틀형, 더 폴리스형처럼 집합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생물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군진명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반적으로 집합명사는 집합을 나타내게 되지만 개별 개체가 생물인 캐틀형 집합명사, 패밀리형 집합명사, 더 폴리스형 집합명사는 상황에 따라 원소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고 이를 군진명사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개별 개체가 생물인 캐틀형 집합명사, 패밀리형 집합명사, 더 폴리스형 집합명사는 집합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원소를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소를 지칭하는 경우를 군진명사라고 합니다. 군진명사는 보통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등과 같이 독립적인 명사 분류가 아니라 집합명사의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분류입니다. 이 말은 군진명사는 집합명사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명사이든 아니면 군진명사이든 간에 일단 공통적으로 부정관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집합명사는 생물의 집합 전체를 하나의 개체로 보아 문법적으로 단수 취급하고 반면에 군진명사는 생물의 집합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초점을 맞추어 문법적으로 복수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군진명사인 경우에 구조적 법칙 2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Where my family is eating out for dinner. B. My family are all very well. 구조적 법칙 2와 관련하여 A 문장과 같이 집합명사인 경우는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B 문장과 같이 구성원에 초점을 둔 군진명사인 경우가 문제입니다. 구조적 법칙 2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B 문장에서 주어인 my family에는 s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 법칙 2를 적용하면 단수동사인 is를 적용해야 할 것 같지만 복수동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군진명사라는 개념은 대부분 모두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 개념이지만 구조적 법칙 2 예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화면의 예문을 통해서 군진명사가 구조적 법칙 2 예외라는 점을 좀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1번 예문은 모두 집합명사이고 2번 예문은 모두 군진명사입니다. 그리고 2번 예문의 경우는 모두 구조적 법칙 2 예외가 됩니다. 예문을 2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화면에서 1번 예문은 모두 집합명사이고 2번 예문은 모두 군진명사입니다. 그리고 2번 예문의 경우는 모두 구조적 법칙 2 예외가 됩니다. 지금까지 파트 1과 파트 2에 걸쳐 집합명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원어민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하셨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사실 집합명사에 대해서는 더 정리할 내용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No rain, no flower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